안녕하십니까. 2022년 5월 29일 저병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오후 6시 현재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. 물론 코로나 확진자 투표는 그 이후에 끝났지만, 그래서 전국 집계를 보면 20.52%입니다. 4년 전에는 20.14%였고요. 별 차이가 없습니다. 0.38%포인트 정도 차이인데, 사전투표 초반만 해도 사실은 그 4년 전에 비해서 한 1.34%포인트 정도를 더 앞서 나갔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었다. 국민의힘 그렇게 사전투표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었나?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장에 많이 안 갔나? 이런 짐작이 되는, 그러나 그거야 누가 알겠습니까? 그런 부분이고요.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인천 계양구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관련해서 사전투표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라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계양구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. 계양구는 전체가 25만 8,156명이고요. 이 중에 5만 8,238명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계양구는 전체가 22.56% 사전투표율, 전국보다 좀 높죠. 근데 이거는 계양구 갑, 을을 합친 겁니다. 계양구 갑보다 계양구 을이 더 인구가 많습니다. 그리고 계양구 을에 이재명 후보가 나온 점을 감안한다면 계양구 을은 대략 한 사전투표율이 23%쯤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. 왜 제가 자꾸 인천 계양구의 사전투표율에 관심을 갖느냐면,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이 26일 밤 CBS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관성적으로 전통적으로 투표를 많이 하는 연령대는 60대 이상이다. 이건 다 아는 얘기죠. 지금 발표되는 계양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0대가 집중적으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결집돼 있다. 40대는 이재명인데, 그렇기에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건 그래도 40대 화이트 칼라가 투표장이 많이 나왔다는 말이다. 사전투표가 20%대 초반을 밑돌면 적극 투표층 60대 이상이 많이 했다는 소리고, 그들은 윤영선 후보한테 많이 기울어져 있는 층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. 좀 애둘러 얘기하긴 했지만 사전투표율이 20%, 그러니까 이거는 대략 이제 4년 전에 60.2%였거든요. 전국 투표율이. 자, 그걸 기준으로 이번에도 대략 그 정도 간다, 내지는 그거보다 한 약간 정도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하고 보면, 그러면 사전투표율이 20%대 초반 정도 되면은 본투표가 거의 40%에 육박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되면 윤영선 후보가 유리하고, 그게 아니고 사전투표율이 한 30% 정도 갔다, 이러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. 요걸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. 여론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관한 한 저보다 더 많이 알겠죠. 전문가니까. 그렇게 본다면 이 말이 이번에 꽤 일리가 있다. 그러면 과연, 자, 계양구 전체가 22.56%인데 그럼 계양구 을이 대략 한 23%쯤 된다 치고, 그러면 지금 이 수치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 지금부터는 다 추정입니다. 가정을 전제로. 그러나 그 가정이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뭐냐면 23, 4, 5 이렇게 K-스탯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의뢰를 받아서 한 조사가 있습니다. 여기에 보면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 라고 얘기한 인천 계양을의 응답자, 이 사람의 58.3%가 이재명을 찍겠다고 그랬고 36.3%가 윤영선을 찍겠다고 했습니다. 이것만 봐도 벌써 배종찬 소장의 진단이 거의 정확하게 맞다. 사전투표는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. 그리고 이렇게 되면 대략 본투표하고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투표율이 60% 정도 된다고 치면 본투표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. 그런데 이 K-스탯 리서치 조사를 보면 본투표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응답자 중에 50.8%가 윤영선 후보한테 투표하고
43.5%는 이재명 후보한테 투표하겠다.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요걸 그대로 바로 실제 사전투표한 것과 대입을 해보면 어떠냐. 요걸 제가 가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정은 꽤 그래도 팩트에 근거한 가정입니다.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런 겁니다. 자, 사전투표 계양구 전체에서 58,238명이 했다고 했죠. 이 중에 뭐 계양구 을이 대략 보면 한 3만 명쯤 될 걸로 보고, 그렇게 되면 사전투표에 투표하겠다 하는 그 사전투표에 실제 투표한 사람 3만 명의 58.3%가 이재명을 지지했다. 이게 이제 K스탯 리서치 조사니까. 그렇게 보면 대략 이재명 후보와 윤영선 후보 간의 차이가 뭐라고 할까요? 대략 한 6, 7천 표 차이 정도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,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그 정도 앞선다. 6, 7천 표 차이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여론조사를 그대로 믿을 때. 그런데 만약에 배종찬 소장이 얘기했듯이 사전투표가 한 30%쯤 됐다. 그렇게 얘기하면 대략 한 만 표 정도를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앞섰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, 그러면 결국은 6, 7천 표, 한 6천 표 안팎, 이 정도가 될 텐데, 그 정도밖에 사전투표율이 예상외로 낮았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져간 표가 윤영선 후보보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.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60%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전체 투표율이, 그러면 이제 남은 투표자는 60% 되면 이제 대개 15만 4,893명. 이건 이제 계양구 전체에서 이 정도가 되고, 이 중에 이제 60%라고 한다면 한 9만 10만 이 정도 되겠죠. 자, 이렇게 되면 37% 정도가 본투표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, 그랬을 경우에 윤영선 후보가 아까 K스탯 리서치 조사를 보면 대략 50.8%를 가져간다고 보고, 이러면은 한 4만 8천 내지 9천 이걸 가져가게 되고, 이재명 후보는 한 4만 1천쯤 가져가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사전투표율 23%라는 걸 가정하면 윤영선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본투표에까지 가서 거의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왜? 사전투표율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간격을 벌려놨어야 되는데 지금 못 벌려놨다는 거죠. 그래서 자, 이제 이거는 제가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무슨 얘기냐면 사전투표율은 이미 이제 나온 거고, 근데 그 나온 것이 이재명 후보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을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보고요. 그러면 K스탯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사전투표하겠다는 사람을 조사한 거와 본투표하겠다는 사람을 조사한 비율, 이거를 실제 60% 투표율이라고 가정하고 대입을 했을 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.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판단하기 어려워졌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무슨 얘기냐? 이해가 되시죠?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. 자, 우선 투표율이 60.2%가 4년 전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늘었다. 그 얘기는 본투표에서 많은 사람이 투표장에 나왔다는 얘기가 되죠. 그렇게 되면 윤영선 후보가 유리할 것이고, 그렇죠? 왜냐면 본투표에서 윤영선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50.8%고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은 43.5%밖에 안 되니까, 제가 지금 계산한 방식은 60% 정도를 고정으로 해놓고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게 넘으면 윤영선 후보가 유리해진다. 이런 계산이 되고,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이재명 후보가 더 유리해진다. K스탯 리서치 조사가 맞을 때 이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사전투표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변수가 됐지 않습니까? 움직일 수가, 상수가 돼버렸죠.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본투표
투표율이 얼마나 되느냐. 그래서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이렇게 차이를 벌렸던 부분을 본투표에서 윤영선 후보가 얼마나 상쇄하고 뛰어넘느냐에 달려 있는데, 그게 60%라는 걸 가정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사전투표율 개양을에 한 23% 정도 가지고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고 하기 어렵다, 이런 결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, 전체 투표율이 개양을 해서 60%를 넘느냐 안 넘느냐, 이거에 따라서 일단 1차적인 기대가 달라지는 거죠. 넘으면 윤영선이 유리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. 안 되면 이재명 후보가 유리할 가능성이 많다,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물론 이거는 가정을 전제로 한 얘기고 K-스탠 리서치 조사가 정확하다는 걸 전제로 한 얘기이긴 하지만,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사전투표율이 나왔으니까 이제, 근데 이 사전투표율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. 그리고 배종찬 소장이 분석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후보는 당락의 위기에 처했다. 딱 그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. 사전 개양을의 유권자가 이재명 후보의 정말 당락이 간당간당하는 거기까지 밖에 투표장에 안 나갔다.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가 열심히 사전투표장에 안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. 이재명 후보한테 매우 불길한 소식이겠죠. 그러나 이거는 어차피 사전투표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. 이제 6월 1일, 6월 1일이면 사흘 남았죠. 오늘부터 따지면. 이제 본투표만 남았는데, 본투표에서는 윤영선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걸로 조사가 됐으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제 본인을 찍겠다는 사람을 또 많이 데려가야 되는데, 사전투표 때도 그런 노력을 했을 겁니다. 그런데도 별로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사전투표장에 많이 안 간 것으로 보인다. 이재명 후보한테 나쁜 소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도 분석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것 아닌가. 물론 이재명 후보도 또 윤영선 후보도 6월 1일 본투표에 자기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엄청난 노력을 할 겁니다. 그러나 사전투표는 이미 끝났고요.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사전투표는 끝났는데 거기서 크게 득점을 못했다. 그러면 이제 본투표에서 실점하는 일이 남았다,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. 사전투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K-스탠 리서치 조사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 인천 계양을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시점에 보면 5월 29일 현재의 시점에 보면, 오후 현재의 시점에 보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격차를 벌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당락이 불투명해졌다. 어찌 보면 오히려 낙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진 것 아닌가, 그런 얘기를 지금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한번 궁극적으로야 실제 투표한 결과가 중요하겠죠. 또 K-스탠 리서치 조사가 반드시 100% 맞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. 그러나 하나의 잣대로서 우리가 변수로서 들여다보는 매우 중요한 사전투표율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위기에 처한 게 틀림없다. 그래서 제가 오전 중에 말씀드렸죠. 김포공항 이전 공약 같은 막 던지기식 공약이 왜 나왔는가. 바로 이런 결과 때문에 나온 것 아닌가.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함께 저도 이제 가정을 전제로 해서 계산을 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. 6월 1일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. 고맙습니다.